안녕하세요. 전 시댁 식구들의 파렴치한 행동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충격을 받은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뻔뻔한 행동에 상처를 입고 무너진 건 바로 형님이었어요. 저와 형님의 사이가 각별했던 터라 단단하고 강한 형님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죠. 시댁 식구들의 만행은 입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정말 악마를 보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끝이 오더군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강식품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20 중반에 입사해 30 중반까지 한 회사에 있었죠. 저는 이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같은 회사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어서 같은 회사를 다니며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됐죠. 남편은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곤 했죠. 그런 모습에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 살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시댁은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은퇴하신 후 지인의 회사에 다니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주부로 살고 계셨죠. 남편의 형제 관계는 위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늦게 결혼해서 아이 없이 살고 있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형님은 없었어요. 형수님은 안 계시네? 어머니, 저희 인사 오는 거 형수님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도 참, 큰애는 요즘 매일 바쁘잖니. 너희 인사 온다고 말해봤자 쉴 상황이 아니야. 요즘도 많이 바쁘시구나. 그럼 형수님한테 따로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네요.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해? 너희는 큰애 신경 쓰지 마라. 알겠지? 그래도 인사를 드리는 게 맞죠. 남편은 고집스럽게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필요 없다며 남편을 말렸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어딘지 모르게 이상함을 느꼈어요. 형님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먼 길도 아닌데 정색을 하며 가지 말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죠. 남편은 저에게 형님이 가게를 운영하느라 바쁘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치는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형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굴 표정을 싹 바꾸더니 약간 불만스럽다는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저희가 가는 게 장사에 방해될까봐 시어머니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죠. 윤정 씨, 과일은 입에 잘 맞아요? 이거 귀한 거야. 내가 우리 아들이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고 해서 아껴둔 거라니까. 아, 어머님 맛있어요. 저녁도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뭘? 귀한 손님이 오는데 이 정도 대접은 해드려야지. 시어머니는 사람 좋게 웃으며 과일이 담긴 접시를 제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죠.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인지를요. 결국 저는 형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결혼을 했죠. 형님을 제대로 못 봤지만 형님은 결혼식장에서 저에게 살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렇게 형님의 첫인상이 좋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결혼을 하고부터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형님에게 제대로 인사를 드리러 가야지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핑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혼 후 정말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남편이나 저나 일에 얽매여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형님네 식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이제야 형님께 제대로 인사를 할 기회가 생긴 거죠. 사실 형님과는 그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어요. 시댁의 분위기 탓도 있었고 형님이 바쁘게 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니 만날 기회도 드물었죠. 그렇게 뒤늦게 형님 식당을 찾았는데 형님은 마치 어제 본 것처럼 환한 미소로 우리 부부를 맞이하셨어요. 동서,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우리 식당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
서방님도 고생 많았어요. 어서 자리에 앉아요. 형님,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바쁜 사람들인 거 아는데 뭐.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밥 많이 먹고 가. 알았지? 그리고 이 복숭아 좀 먹어봐. 방금 주문한 게 왔는데 엄청 맛있어. 형님은 밝게 웃으며 접시에 복숭아를 담아오셨어요. 형님이 그 복숭아를 내미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복숭아는 제게 각별한 의미를 가진 과일이거든요. 사실 며칠 전 저는 커다란 복숭아를 먹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햇살 아래 빛나는 복숭아는 달콤하고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죠. 저는 그 꿈이 태몽이라 생각하며 태어날 아기가 건강하고 예쁜 딸이길 간절히 기원했거든요. 그리고 복숭아는 단지 태몽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친언니를 떠올리게 하는 과일이었어요. 동서,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갑자기 울고 그래? 아니에요, 형님. 갑자기 복숭아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괜찮은 거 맞아? 동서, 괜찮으니까 뭐든 말해봐. 뭐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야? 갑작스러운 저의 눈물에 형님은 물론 남편까지 놀란 눈치더군요. 안 울려고 했는데 어느새 차오른 눈물까진 막지 못했죠. 어릴 적 심장이 약했던 언니는 병원에서 지내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언니랑 놀고 싶다고 떼쓰곤 했죠. 부모님도 어린 절 어떻게 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저를 나긋나긋 타이를 뿐이었죠. 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릿해요. 언니는 어린 나이에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드물게 집에 머물던 날이면 언니는 제게 맛있는 걸 서슴없이 나눠줬죠. 그 중에서도 복숭아는 언니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었는데 항상 저에게 복숭아를 나눠주며 말했죠. 난 많이 못 먹으니까 네가 더 많이 먹어. 맛있지? 응, 언니, 이거 진짜 맛있다. 언니는 더 안 먹어? 이거 다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그래, 윤정이 네가 언니 목까지 많이 먹어. 다 흘리고 먹네. 언니가 포크 꽂아서 줄게. 잠깐만. 언니는 살짝 웃으며 작은 손으로 제게 복숭아를 쥐어주곤 했어요. 그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언니와 함께 복숭아를 먹던 장면이 어찌나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형님이 제게 복숭아를 줬을 때 언니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복숭아를 건네주는 형님의 얼굴에서 언니가 보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동서. 차라리 마음 편하게 울어. 내가 옆에 있을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울어. 형님, 저 어떡해요? 자꾸 눈물이 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너무 슬퍼요. 이러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동서, 그런 건 없어. 슬프면 그냥 울면 돼. 형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언니의 기억에 허둥지둥거리던 절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셨죠. 저는 그날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서 언니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 언니가 심장이 아파서 일찍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서서히 무너졌던 것 같아요. 애써 괜찮은 척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동서, 그랬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럴 땐 그냥 꾹 참지 말고 울어버려. 애써 잊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언니의 좋은 모습만 추억하면서 웃는 날이 분명히 올 거야.
형님은 담담하게 절 달래주셨어요. 사실 저도 갑작스럽게 터진 눈물 때문에 놀랐거든요. 근데 오히려 형님은 잘했다며 제 등을 다독여 주셨죠. 그 손길과 표정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가슴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동서, 내가 동서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도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낸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픈 건지 나도 알고 있어.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그 시간들을 이겨내셨어요? 이겨내긴 나도 많이 울고 그리워해. 그리고 나면 오히려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아지더라. 다시 꿋꿋하게 버틸 힘이 생겨. 저는 언니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애써 그 감정들을 외면했거든요. 동서, 힘들 땐 언제든 나한테 와. 내가 같이 울어줄게. 그리고 같이 그리워해줄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동서 마음 이해해. 형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어있던 제 마음을 채워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만큼 형님의 따뜻함이 크게 느껴졌죠.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몇 번 얼굴을 보지도 않은 형님이 왜 그렇게 가깝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형님이 거짓없이 저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전 형님을 언니처럼 따르기 시작했죠.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형님에게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인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후로도 시댁에서 저를 가장 먼저 챙겨주는 건 형님이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형님은 손수 도시락까지 싸서 절 챙겨주는 분이었죠. 동서, 우리 식당 음식 좋아하잖아. 이거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해왔어.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만 해. 형님, 힘든데 이걸 다 들고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전화하시면 제가 차 끌고 형님 가게로 갈 텐데. 동서는 홀몸도 아닌데 어디로 오겠다는 거야. 나는 버스 타고 가면 돼. 이거 별로 무거운 것도 아니야. 누구보다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는 형님 모습을 볼 때면 자연스럽게 언니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언니가 살았으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싶었죠. 형님한테 고마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죠. 주변에서는 형님과 제 사이를 신기하다는 듯 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형님과 사이가 좋냐며 물어보기도 했죠. 그때마다 저는 형님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라도 이런 분이 형님이면 사이가 나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형님은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살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 싶을 정도였죠. 아이를 낳고는 형님과 더 가깝게 지냈어요. 고민이 있으면 형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곤 했죠. 제가 형님 인품에 놀랐던 적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놀란 건 형님은 정말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본인한테는 돈을 쓰지 않는데 남들에게 베풀 땐 돈을 아끼지 않았죠.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좋은 옷이랑 돈 봉투를 주기도 했고 저와 같이 쇼핑하면서 본 장갑을 기억해뒀다가 제 생일에 사주곤 했죠. 형님은 저에게만 특별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님은 시댁 식구들에게도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형님을 무시하셨어요. 동서 왔어? 올 때 차 안 막혔어? 빨리 들어와. 같이 밥 먹자. 윤정이 왔구나. 아이고, 우리 손주 왔어.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예, 큰애야. 네가 아이 좀 봐라. 애들 밥 먹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늦게 먹으면 돼요. 저 아침 늦게 먹어서 배도 별로 안 고파요. 그래, 동서. 아이는 내가 보고 있을게. 어서 밥부터 먹어. 오느라 힘들었지? 저는 괜찮아요, 형님.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뒷정리랑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절대 주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왜 뒷정리를 해? 일은 다 큰애가 할 테니 넌 아이 봐라.
시어머니는 은근히 형님을 무시하며 눈치를 주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말을 하고 있으면 말을 자르는 건 기본이고 못 들은 척 말을 무시하기도 했죠.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모든 일을 형님에게 시키려고 했어요. 제가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형님에게 가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제게 대놓고 쉬라고 했죠. 저는 그 모습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형님을 무시하니 대놓고 반기를 들 수도 없었죠. 그 와중에도 형님은 괜찮다며 오히려 절 달래시더군요. 형님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저는 이 상황이 불편할 뿐이었어요. 아무리 제 딸이 어리다고 해도 형님 앞에서 대놓고 눈치를 주는 시어머니를 보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형님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한 건 형님 가게가 힘들어지면서부터였어요. 주변 상권이 안 좋아지면서 형님의 가게 운영이 힘들어졌거든요.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형님은 살이 쪽 빠졌죠.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어 안쓰러울 정도였죠. 설상가상 형님은 대장암까지 걸렸어요. 처음 이 소식을 형님에게 접했을 땐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결국 형님은 목숨처럼 아끼던 가게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이 시작됐죠. 가게 문을 닫은 후 처음 명절에 한 가족이 모였는데 시어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형님에게 막말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예, 너 돈 좀 번다고 네 남편 무시하더니 꼴 좋다. 그렇게 식당 운영하느라 바쁘다고 시어머니 무시하더니 이제 식당도 망했잖아. 할 일도 없을 테니 우리 집에 와서 청소나 해라.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님 환자예요. 푹 쉬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요. 근데 일을 하라니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집안 꼴 아주 잘 돌아간다. 며느리 둘이 시어머니 쥐잡듯이 잡고? 어머님, 이건 너무하세요. 제가 보기엔 형님은 어머님한테 항상 잘했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동서, 난 괜찮아. 어머님도 그만하세요. 백수 보고 와서 청소하라는 게 뭐 잘못된 거냐? 그럼 아프다고 집에서 놀려고 했어? 어머님, 아주버님이 아프셨어 봐요.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일하라고 하셨겠어요? 우리 아들이 왜 아파? 저렇게 멀쩡하게 잘 있는데? 자기가 몸 관리 못하고 아파놓고 누구한테 징징거려? 제가 볼 땐 형님은 단 한 번도 아주버님을 무시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형님을 무시하면 무시했지. 형님은 말을 함부로 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괜한 트집을 잡으며 형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이제 돈도 못 벌어서 용돈도 못 주는데 뭐 자랑할 게 있니? 내세울 거라고 돈 좀 번다는 거였는데. 어머님, 형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형님이 열심히 일해서 형님 좋은 거 했어요? 형님은 매번 가족들이 먼저였어요. 아이고, 목소리 한번 크네. 둘이 편먹고 시어머니 이겨먹으니까 좋냐? 이렇게 쉽게 가게 망할 줄 알았으면 나 이 결혼 안 시켰다. 알아? 부모도 없는 고아를 내가 왜 며느리로 삼겠어? 어머님, 말 조심하세요. 어떻게 형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세요?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내가 무서워서 들어가야지. 나 밥 안 먹는다. 시어머니는 보란듯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과 형님은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아주버님은 그 와중에도 형님 탓을 했죠. 당신 때문에 이게 뭐야. 아무튼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에이씨. 형, 지금 한참 선 넘었어. 이제 그만해. 아니, 너까지 왜 이래? 지금 엄마 밥도 못 먹고 방에 들어가신 거 안 보여? 아주버님의 태도에 다시 화가 끓어올랐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런 절 말린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막아섰죠.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힘없이 서 있는 형님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너무 아팠죠. 저는 형님을 데리고 무작정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형님은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을 보이셨어요. 형님을 몇 년을 봐왔지만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항상 제가 형님 앞에서 울었거든요. 근데 형님이 눈물을 흘리니 따라 눈물이 맺히는 기분이었죠. 형님, 당장 치료 시작하세요. 저랑 병원 같이 다녀요. 혼자 병원 가면 무섭잖아요? 동서 고마워. 난 동서 없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껏 형님한테 받기만 했어요. 형님, 수술 잘하고 치료 잘 받으면 다시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형님과 함께 병원에 다녔어요. 형님은 다행히 국소 부위에 암이 퍼진 상태라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면 나아질 수 있을 정도였죠. 전 회사에 다니면서도 형님과 함께 병원에 가는 건 빼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형님과 병원에 다니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우리 집에 방문했다는 연락을 받았죠. 너 지금 어디냐? 아범은 너 집에 있을 거라고 하던데? 아, 어머님, 저 형님이랑 병원 왔어요. 혹시 무슨 일로 그러세요? 혹시 저희 집에 오셨어요? 네가 왜 큰애 병원에 있는 거냐? 너 누가 그러라고 시키든? 어머님, 제가 형님이랑 같이 병원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거예요. 어머님은 형님이 걱정되지도 않으세요? 너는 네 형님 챙길 시간은 있고 시어머니 챙길 시간은 없냐? 그럴 시간에 시부모나 더 챙겨라. 너는 시간이 남아도니?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럼 형님이 혼자 병원 다니는 걸 보고만 있어요? 아주버님이 병원 같이 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복도 없지. 며느리 둘 중에 제대로 된 며느리가 하나 없으니. 시어머니는 하고 싶은 말만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뻔뻔한 시댁 식구들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시어머니가 이 상황에 전화해 제 속을 긁어대니 참을 겨를이 없었죠. 저는 단호하게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형님은 지금껏 어머님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형님이 암으로 병원에 있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넌 시어머니가 우습냐? 어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대들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어머님, 오늘 저 좀 늦어요. 다음부터는 집 오실 때 연락해 주세요. 저는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덕분에 눈치를 보는 건 형님이었죠. 형님은 그 와중에도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전 아예 전화를 꺼버렸어요. 동서, 지금 집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가 계속 울리는데. 아니면 회사에서 연락이라도 온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 전화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서현이는 잘 있어? 나 때문에 조카가 고생하는 것 마음이 아프네. 안 그래도 딸도 고모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입원하시면 병원에 같이 올게요. 병원이 뭐가 좋다고 같이 와. 내가 여러 사람 고생만 시키네.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빨리 건강해지시면 되죠. 형님은 점점 작아졌어요. 시어머니의 핍박과 아주버님의 냉대 때문에 견디기 힘든 모양이더군요. 속이 상했어요. 형님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화가 나기도 했죠. 하지만 형님은 별거 아니라는 듯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형님은 지금껏 제가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던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한없이 여린 사람 같지만 속은 정말 단단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정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더군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형님은 저에게 친언니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너 언제 들어오는 거냐? 나 지금 아범이랑 너희 집에 있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네? 어머님 안 돌아가셨어요? 그럼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 네가 안 와서 아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 너 네 남편한테도 병원 간다는 말 안 하고 갔더라. 당장 집으로 와.
병원에 들렀다가 형님을 집으로 데려다주고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시어머니는 냉큼 소리를 꽥꽥 지르더군요. 집으로 갔더니 남편은 제 눈치만 보더군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절 째려보고 계셨어요. 넌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들어오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집에 들어와? 어머님, 저 형님이랑 병원에 있었어요.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로 말하면 끝이야? 그럼 내가 하루 종일 너 기다려야 하냐? 아들아, 너도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 너한테 말도 없이 형님 따라 병원에 다니는 게 지금 제정신이냐? 시어머니는 흥분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 쳤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질 지경이었죠.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어머니, 형수님한테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형수님이 언제 우리 가족한테 못한 적 있어요? 지금 형수님 아픈데 꼭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뭐?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편드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걸 하는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사람은 형수님한테 받은 게 많아요. 걱정돼서 병원 따라가겠다는데 그걸 무슨 이유로 말려요? 너까지 정말 왜 이래? 너도 정신 못 차리는 거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호소했지만 남편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셨죠. 남편도 지친다는 듯 한숨만 푹 내쉬었죠. 남편까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이쯤 하면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형님한테 잘하진 못해도 적어도 이렇게 매몰차게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남편이 한숨을 깊게 내쉬더군요. 남편의 태도에 전 불행을 직감했죠. 전 한달음에 남편에게 달려가 이유를 물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말을 못하다가 저의 성화에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방금 형 만나고 왔는데 아무래도 형수님이랑 이혼을 한 모양이야. 뭐? 지금 이혼을 한다고? 형님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형이 변호사까지 만나고 왔대. 가게 팔아도 돈도 안 되고 그럼 치료비 다 자기가 대야 하는데 그럴 바엔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 아주버님이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해? 아니 어떻게 당신 앞에서 치료비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해? 나도 형한테 많이 실망했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하더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움직일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실망을 많이 했지만 아주버님까지 이러니 정말 시댁의 정이 뚝 떨어졌죠. 형님은 아주버님이 권고사직으로 힘들어할 때 가장 역할을 하며 아주버님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셨다는 걸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이혼 소리를 듣는 순간 옛날에 했던 남편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 기간이 꽤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럴 때 형님은 가게 운영 시간을 늘리며 묵묵히 아주버님의 뒤를 받쳐줬다고 해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한 아내를 아프다고 바로 이혼을 결정한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절 말릴 수 없었죠. 남편은 말리는 대신 절 따라 나섰어요. 시댁에 도착했더니 아주버님은 이미 시댁에 살고 있더군요. 형님은 혼자 살고 계셨던 거죠. 그걸 눈으로 보는 순간 화가 폭발했어요. 아주버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형님이 지금껏 어떻게 버텼는데요? 이혼하신다는 거 거짓말이죠. 아픈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야? 그러게 누가 아프래?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형님이 아프다고 이혼을 하실 생각을 하세요? 이혼을 통보해야 하는 건 형님이죠. 형님이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요. 귀찮다는 듯 저를 흘겨보는 아주버님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아주버님은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화를 내고 있는 와중에도 소파에 누워 귀를 후비고 있었죠.
더 이상 이런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아주버님 태도에 화가 나는 건지 아주버님 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어요. 형, 대화 좀 하자. 우리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누워서 들을 말이 아니라고. 아, 넌 또 왜 그러냐? 주말에 쉬는데 쳐들어와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형이 지금 상식적인 행동을 안 하고 있잖아. 내 말이 틀려? 무슨 상식? 다들 내가 이혼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러는 거야? 내가 왜 그 사람 병수발을 들어야 해? 내가 미쳤어? 아주버님은 외려 억울하다는 듯 저희 부부를 향해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고 기가 차던지 주먹을 쥐고 있는 손이 떨릴 정도였죠.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한달음에 거실로 달려왔어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일에 끼어들어? 넌 눈치가 없는 거냐? 아니면 멍청한 거냐?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도 시어머니 대접 못 해드려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너는 네 아내가 이 난리를 치는데 왜 보고만 있는 거야? 저도 이 사람이랑 같은 의견이에요. 당분간은 집에 안 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가 내질러 버리자 남편도 똑같이 행동하더군요. 사실 남편이 이럴 줄 몰랐는데 남편까지 힘이 되어주니 든든하더군요. 덕분에 외롭지 않게 싸울 수 있었죠. 남편은 진정이 되지 않는지 차에서도 화를 내더군요. 난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낼 줄 몰랐어. 나만 가서 말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나도 형수님한테 받은 게 많아서 그래. 나 혼자 살 때 형수님이 밥 굶지 말라고 항상 반찬 보내주시고 그랬어. 이렇게 좋은 분이 어쩌다 이런 집에 시집 와서. 형님만 생각하면 속상하다. 남편도 이 일로 완전히 돌아선 것 같더군요. 남편은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겠다며 큰 소리쳤어요. 저는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 되겠어. 형님 혼자 계실 텐데 우리라도 힘이 되어드리자. 여보, 나 형님 병원비 보태고 싶어. 그래, 우리라도 힘이 되어드리자. 나도 병원비 보탤게. 정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형님 도와드리자. 알았어. 우리가 넉넉하진 않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남편과 저는 한마음으로 형님을 돕기로 했어요. 형님에게 다른 가족이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외면할 수 없었죠. 저와 남편은 형님의 병원비를 보태기 위해 돈을 찾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형님에게 전달했죠. 형님은 저희 돈을 안 받겠다고 거절했지만 저희도 완강하게 버텼어요. 그제야 형님은 병원비를 받으시더군요.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형님의 병실로 찾아왔다고 해요. 저희가 돈을 보탠 건 어떻게 하신 건지 형님 병실로 찾아가 큰 소리로 돈 내놓으라고 화를 냈다고 하시더군요. 병원 관계자분들이 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할 정도였으니까 상황은 불보듯 뻔했죠. 당신 어머님한테 우리가 병원비 냈다는 말 했어? 아니, 내가 그런 말을 왜 해? 그랬다간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럼 형님이 거짓말도 못하고 솔직하게 다 말했나 보네. 지금 어머님이 형님 병실에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래. 병원에서 전화 왔어. 뭐? 내 가족이지만 이건 진짜 아니다. 앞으로 형수님 얼굴을 어떻게 보냐. 제가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참담한 얼굴로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저도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터라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죠. 형님의 마음이 어떨까 상상도 못하겠더군요. 저는 서둘러 형님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갔어요. 남편은 형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집에 있겠다고 했죠.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정말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군요. 남편의 그런 얼굴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아이를 두고 혼자 형님에게 달려갔어요. 급하게 형님 병실에 찾아가 보니 난장판이더군요.
형님 침대 주변만 정리가 덜 된 듯 어색한 모습이었죠. 이불을 다시 정리한 건지 이불만 깨끗했고 형님 개인 옷장에 옷이 다 꺼내져 있었어요. 형님, 제가 늦었죠. 몸은 좀 괜찮으세요? 동서, 나 마지막 소원인데 어릴 적 놀던 시장 골목에 날 데려가줘. 마지막 소원이라뇨. 형님 환자예요. 지금 어딜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동서, 나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고 싶어. 나 여기 못 있겠어. 형님, 그래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검사 다 받았잖아요.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아야 건강해지시죠. 내 부탁 좀 들어줘. 나 고향 근처 병원으로 옮길래. 동서가 도와줘. 응? 저는 더 이상 형님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형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전 결국 형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기로 했어요. 형님을 고향 근처 병원으로 옮기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서류를 작성하고 형님의 고향 근처 병원에 전화해 입원이 가능한지 확인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입원 절차를 마치고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남편은 놀란 듯 되묻더니 잘 다녀오라는 말만 남겨놓고 전화를 끊었어요. 형님, 퇴원 절차 끝냈어요. 이제 고향 병원으로 옮기면 돼요. 입원 준비 해놨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동서, 내가 갑작스럽게 이런 부탁을 해서 놀랐을 텐데 내 부탁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고생했지? 아니요. 형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형님 퇴원한다니까 엄청 아쉬워하세요. 형님은 제 말에 애써 웃으셨죠. 저는 그런 형님을 부축해 차로 형님을 옮겼어요. 형님은 그새 살이 더 빠진 건지 아주 가벼웠죠. 형님을 차에 옮기고 담요까지 꼼꼼히 덮고 나서야 병원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형님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은 채 창밖만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저도 쉽사리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지금 형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형님, 도착하려면 시간 좀 걸려요. 눈 붙이고 계세요. 아셨죠? 고마워 동서. 운전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주말에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형님, 도착하면 깨워드릴게요. 저는 형님이 알려준 대로 천천히 운전을 해서 목적지로 향했어요.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형님이 감고 있던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보시더군요. 저는 형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차를 천천히 몰았죠. 형님이 알려준 곳은 시장 골목이었어요. 형님은 웃으며 이곳 저곳을 구경하기 시작했죠. 동서, 여기가 내가 나고 자란 곳이야. 저 모퉁이를 돌면 내가 다녔던 학교가 나와. 정말요? 그럼 저기도 한번 가볼까요? 좋아. 우리 저기 가보자. 사실 여기 오면 엄마랑 아빠 생각에 속상해서 발길을 끊었거든. 형님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활짝 웃으셨어요. 저는 형님을 따라 애써 웃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야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웃는 형님을 보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형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아픔을 혼자 견뎌내야 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형님, 학교 말고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 분식집이 있었어. 내가 거기 떡볶이를 엄청 좋아했거든. 거기가 아직도 있을지는 모르겠네. 온 김에 다 가보고 가죠 뭐? 아닌가? 어차피 형님 여기 입원하면 자주 올 건데 천천히 둘러볼까요? 동서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지 마. 동서는 할 만큼 했어.
나 여기에 데려다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님? 저는 형님 퇴원할 때까지 병원 올 거예요. 형님은 작게 웃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한 말이었어요. 형님을 이곳에 혼자 둘 수 없었거든요. 동서, 저 간판 보여? 저기 앞에 나 좀 내려줄 수 있어? 저 간판이요? 형님 식당이랑 간판이 똑같네요? 신기하다. 흔한 이름은 아닌데. 그러니까 나 저기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동서, 잠깐 차 좀 세워줘. 그때 형님이 당황한 듯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말했어요. 전 급하게 차를 세워야 했죠. 형님은 다급하게 문을 열고 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그런 형님을 부축해서 식당 앞까지 왔죠. 형님은 가게 안을 기웃거렸어요. 이름은 형님 식당이랑 같지만 이 식당은 규모가 엄청 컸어요. 주택으로 된 식당이었는데 장사가 잘 돼서 가게를 늘린 건지 같은 간판을 달고 있는 집이 근처에 몇 개 더 보였어요. 손님도 많아 주위도 엄청 소란스러웠죠. 형님,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혹시 이 가게에 아는 분이라도 계세요? 아니야, 동서. 들어가지 마. 난 그냥 한번 보는 거야. 이제 그만 가자. 네? 그냥 이렇게 가시려고요? 들어가 보지 않아도 돼요? 형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저도 형님을 따라 걸음을 옮겼죠. 그때 문이 열리고 어떤 할머니가 급하게 뛰어나오셨어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던 건지 앞치마도 제대로 매지 못한 상태였죠. 할머니는 말없이 저와 형님을 바라보더니 놀란 듯 입을 크게 벌렸어요. 이내 형님 눈도 커졌죠. 이게 누구야? 우리 선영이 아니야. 어머, 우리 언니가 꿈에 나온다 싶더니 네가 오려고 그랬나 보다. 선영아, 나 기억하니? 이모, 아직 여기 계셨네요? 오랜만에 뵙죠? 선영아, 아유, 늦지 않게 잘 왔어. 내가 너 올 때까지 이 식당을 지키고 있었다. 아유,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는 형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쏟으셨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형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형님도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는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선 안으로 들어가자, 선영아.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리 선영이랑 같이 온 분도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조카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형님. 우선 들어가요. 밖에 너무 오래 나와 있었어요. 형님과 전 이모님의 손에 이끌려 가게 뒤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쪽은 가게와 조금 떨어진 별채로 할머니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처럼 보였죠. 이모님은 저희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시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선영이 네가 여길 떠나고 내가 얼마나 후회한 줄 아니? 그때 내가 널 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엄청 후회했어. 아니에요, 이모. 그땐 제가 어려서 이모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가게 아무리 엄마 거여도 동생인 이모가 물려받을 수도 있는 건데 어린 마음에 이 가게를 이모가 뺏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니? 이 식당이 언니한테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데 내가 미웠겠지. 이모, 저 이제 괜찮아요. 이모 안 미워해요. 그리고 저도 식당 세웠어요. 지금은 비록 문을 닫았지만 앞으로 다시 식당 세워서 잘 살 거예요. 형님은 슬픈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말을 이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모님도 눈물을 쏟으며 형님의 말을 듣고 있었죠.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 자기 딸은 되도록 오래 공부를 시키고 싶었대. 자기처럼 고생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
그래서 이 식당도 늦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언니가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서 그만. 엄마가 이모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엄마는 너한테 이 가게를 물려주려고 했어. 대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오면 그때 이 가게를 물려주려고 했다. 근데 네 엄마가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지 누가 알았겠니? 이모,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이모 원망만 했는데 그때 왜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형부 가족들이 네가 식당 물려받는 걸 반대했어. 절대 식당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이 식당 정리해서 네 학비랑 결혼식 보태려고 했는데 네가 사라져버린 거야. 찾을 수가 없더라. 선영아, 이모가 미안해. 형님은 이모님의 진심에 눈물을 쏟았어요. 이모님도 가슴을 움켜쥔 채 형님을 보고 있었죠. 네 엄마는 고생한다고 네가 식당은 안 했으면 했지만 내가 보기엔 너에게 이 일이 천직이야. 봐봐, 다른 곳에서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잖아. 이모, 이렇게 진실을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를 찾으려고 동네 근처를 다 찾았는데 인천 가서 식당 운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이제라도 내 앞에 나타나줘서 너무 고마워. 이 식당은 네 거야. 이모님은 형님을 꼭 끌어안고 숨죽여 우셨어요. 형님도 조용히 눈물만 흘렸죠. 저는 제 앞에 펼쳐진 놀라운 상황에 놀라다가도 가족의 따뜻한 사랑에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기다리면 네가 올 줄 알았다, 선영아. 와줘서 고맙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찾아뵐 걸 그랬어요. 괜히 이모 미워하다가. 괜찮아. 다 괜찮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다. 네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너한테 잘 설명했어야 했는데. 이모님은 그렇게 눈물을 훔치다가 형님이 암이라는 말에 사색이 돼서 다시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저와 형님이 이모님을 달래야 했죠. 형님은 담담하게 이모님을 다독였죠.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형님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 형님은 치료를 시작했어요. 수술도 이곳에서 받았죠.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빠른 편이었어요. 이모님은 간병을 자처하셨어요. 형님은 그런 이모님을 말렸지만 이모님은 형님 말을 듣지 않으셨죠. 그 덕분인지 형님은 급격하게 좋아졌어요. 제가 병원에 올 때마다 형님의 얼굴은 점점 좋아 보이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형님은 어머니 가게를 물려받았어요. 여전히 통원 치료는 계속해야 하지만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완쾌하셨죠. 형님은 익숙하게 식당을 운영했어요. 가게가 너무 잘 되자 형님은 제가 이곳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주셨어요. 저는 형님의 제안을 덥석 받았죠. 사실 회사 일에 많이 지쳐있기도 했고 아이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형님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남편도 형님 식당에서 식자재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거처를 옮겼죠. 형님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집도 마련하게 됐어요. 서울에서는 불안정한 삶을 살았는데 이곳에 와서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죠.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 소식을 또 어떻게 주워들은 건지 형님의 식당으로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큰애가 역시 손이 야무져. 어쩜 이렇게 식당을 세울 때마다 잘 될까?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당신은 또 여기 왜 왔어? 당신한테 사과하러 왔지. 어머니랑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그래, 선영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미웠니. 미안해. 나도 미안해,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그제야 알겠더라. 당신이 우리한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형님은 아주버님과 시어머니의 말에 흔들리는 모양이더군요. 저는 형님이 시댁 식구들을 용서할까봐 불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주말마다 형님 식당에 와 거의 떼를 쓰듯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아주버님은 형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고 하더군요. 형님은 너무 착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형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전 더 이상 형님이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동서가 옆에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동서 말을 들으니 확신이 선다. 형님이 무슨 선택을 해도 전 형님 응원하고 지지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동서. 나 이제 미련 없이 시댁 식구들이랑 연 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시댁 식구들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형님을 찾아왔지만 형님은 끝내 시댁 식구들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며 형님에게 매달렸지만 형님은 가차없이 시어머니를 떼어냈죠. 영업 방해되니까 나가주실래요? 한 번만 더 오면 경찰 부를게요. 선영아, 내가 이렇게 비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냐? 너 좀 이렇게 매정하니? 응? 제가 매정하다고요? 그런 소리를 어머님께 들으니 어이없는데요?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연락처는 차단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끈질기게 형님을 설득했지만 형님은 시댁 식구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도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고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아주버님과 시어머님은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하며 살고 있죠. 저는 이렇게 타인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결국 큰 벌을 받게 되는 걸 눈으로 지켜봤어요. 사실 형님이 아플 땐 참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 인생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해피엔딩이 오길 바라며 인사드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